답이 없더라. 자, 봅시다. 오늘 기권과 날씨야, 기권과 날씨. 자, 기권과 복사평형, 대기 중의 물, 날씨와 변화인데 오늘 조금 개념적으로 어렵고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몇 개가 나올 거야. 처음 보는 것들이. 근데 이것은 실제로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알고 나면은. 그런데 그 처음 알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늘 설명해 주는 거 좀 오늘 좀 빡빡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내가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동영상 찍는 것들은 내가 아직은 카페를 만들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다 올릴 거야. 싹 다.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싶은 것들은 다시 돌려보고 해야 돼. 너희들이 그냥 한 번 듣고 다 이해할 것 같으면 뭐 수업을 왜 듣냐. 알겠지? 봅시다. 기권과 복사 평형. 자,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권의 층상 구조를 알아야 돼. 자, 기권.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지구라는 것은 대기층, 그리고 땅, 바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기권, 수권, 지권,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생물권, 나중에는 그 바깥쪽에 있는 외권이라고 해요. 총 5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 근데 그 중에 오늘 배우게 될 것은 기권이야. 기권은 뭐냐면 그냥 대기층, 공기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나중에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쪽이 나오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자, 몇 개 없어. 일단 첫 번째 장에서는 외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기의 족성. 우리 대기가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질소가 78%, 산소가 21%, 기타 나머지. 요거는 암기야, 암기. 알겠니? 우리 대기는, 우리 기권의 대기의 조성은 질소가 78%, 질소가 78%랑 산소가 21%, 기타 나머지 1%, 뭐 이런 식이야. 산소랑 질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기권의 기온 분포, 결국엔 이걸 가지고 층상 구조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요거, 기권의 층상 구조, 여기다가 별표를 한 5개쯤 쳐놔라.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지구과학 시간에도, 지구과학이나 통합과학 시간에도 매번 나오는 거고 애들이 매번 틀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완전히 다 암기하고 가야 돼. 지금부터 층상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도고, 자, 여기 X축 같은 경우에 기온이야, 기온. 기온. 이게 되게 중요하다, 기온. 여기가 지금 한 20도 정도 우리가 보통 평균을 잡고 그 다음에 최대 마이너스 80도, 영하 80도까지도 우리가 잡는다. 자,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으로 나뉘는데 자, 여기서의 이 기권을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누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볼게. 기온이 있잖아. 자, 우리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니 덥니? 춥지.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야. 기온이 점점 낮아져. 이 정도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는 순간이 생겨. 그러다가 또 갑자기 떨어져. 그런 다음 또 다시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층상 구조, 기권의 층상 구조라고 하거든. 층상 구조. 이 층상 구조를 구분하는 이 네 가지는 결국 뭐야?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층상 구조를 만들어. 자, 고도 증가에 따른 기온 변화야. 자, 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층상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부터 쭉 처음에 우리 지표야. 지표면, 여기 고도니까 지표면에서부터 고도를 점점 올리면 올릴수록 기온이 딱 올라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 여기서 우리 하나의 층을 딱 나누는데, 자, 여기의 층이 어떤 층, 이름이 뭐냐면은, 자, 대류권이라고 해. 대류권. 자, 봐봐. 높은 데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낮은 데에 차가운 공기가 있어. 이러면 이게 안정된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 봐봐. 얘는 밑에가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에가 차가운 공기가 있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것이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치? 얘네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려고 해. 그래서 여기는 불안정한 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고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안정한 층이야. 자, 특징을 여기다 하나하나 적어줄게. 불안정한 층이야. 그러면 공기가 계속 막 섞이려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대기현상, 대기현상. 뭐 구름이 발생하고 바람이 발생하고 비가 내리고 이런 거. 기상현상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야. 기상현상이 나타나. 그치? 맞지?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 이 이유는 알 필요 없어. 이건 고등학교 가서 자세히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대부분이 모여 있고, 여기서 그리고 대부분 대륙권 밑에 대륙권 쪽에 우리 지구에 있는 공기의 90% 이상이 모여 있어. 제2 대부분이 존재.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서 이런 불안정한 층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기상현상. 그리고 여기가 우리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대륙권. 여기가 이 높이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를 11km로 잡고 있어. 자, 해외여행 갈 때 보면은, 해외를 나가다 보면은 비행기가 몇 킬로까지 올라가는지 아니? 비행기 몇 킬로까지 올라가는지 알아? 보통 33,000피트 정도로 올라가. 33,000, 34,000, 38,000피트까지도 올라가. 그게 어느 정도냐면 딱 여기야. 딱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 왜냐면 요 밑에는 이렇게 불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터뷸런스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33,000피트, 11km 정도. 요 정도에서 비행을 해. 가장 안정된 층이고. 얘보다 높으면은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엔진 효율이 되게 떨어져. 나중에 비행기 타고 혹시 가다 보면은 요 화면에 현재 고도 같은 경우는 나오잖아. 몇 피트 가는 33,000에서 38,00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 보통. 자, 여기를 우리 대륙권이라고 그러고, 자, 대륙권에서 끝에서 어느 정도부터는 갑자기 다시 고도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 자, 여기가 뭐냐면은 성층권이라고 해. 여기를 성층권이라고 그래. 높이는 약 50km 정도. 자, 50km까지 우리는 이걸 성층권이라고 하고, 성층권 봐봐. 올라가면서 기온이 올라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안정이야. 안정해. 안정한 상태. 자, 안정한 상태고 성층권에선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된다. 자, 오존층. 오존층이라는 게 성층권에 존재해. 오존은 화학기호로 쓰면 O3거든. 산소 3개가 뭉쳐있는 그런 상태야. O3 같은 게 존재해가지고 오존층이 뭘 흡수하지? 우리 몸에 해로운 뭘 흡수하지? 자외선. 자외선을 얘가 흡수한다고. 자외선을 흡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UV라고 부르지. 뭐 UV선, UV 프로텍터를 이렇게 하잖아. 뭐 선크림 같은 거 보면은 뭐 UV 프로텍터 해가지고 UV가 뭐냐면 울트라 바이올렛이야. 자외가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그 전자파라고 해가지고 자외선이거든. 그래서 UV라고 하는데 그 UV를 여기서 오존층에서 잡아줘. 오존층이 그것을 지표까지 못 들어오게 해줘. 근데 자외선이 어떤 기능을 하니? 자외선 어떤 기능? 너네 학교 급식시대 있잖아, 자외선. 살균소도. 살균을 한다고. 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살균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좋은 게 절대 아니야. 살균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인도할 수 있다는 거야. 생명체를 죽일 수 있다.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선이 자외선이거든. 그 자외선 같은 경우 우리 피부를 파고 들어가. 자외선이 피부를 파고 들어.
그래서 피부에 어떤 게 생겨?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조직의 변화를 시켜가지고 피부암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살을 태우기도 하고 이게 다 자외선이야. 그럼 자외선이 옛날에는 이 오존층이 없을 때는 땅으로 다 때려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외선이 없는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먼저 생긴 거야. 그런데 자외선이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생기면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구에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산소가 뭉쳐가지고 오존이 발생하면서 그 오존층이 생기면서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뭐 오존층 막 없어지고 있지, 뭐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뭐 기상 온난화, 지구 온난화 이런 걸로. 자,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잖아, 그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잘 기억합시다. 여기서는 오존층이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 오존층은 그리고 20km에서 30km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오존층이야. 이거 기억을. 이거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뭐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층이기도 하고, 성층권은. 자, 성층권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존층 딱 요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은 거의 90% 해결돼. 자, 그 다음 성층권 다음에 있는 게 우리 얘네들 중간권이라고 불러. 중간권이고 고도는 약 80km까지. 중간권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자, 안정된 구간이겠지? 아주 불안정하겠지? 5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안정해.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체의 대부분은 이미 대류권에 존재하고 있다고. 중간권쯤 가면은 기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얘네가 불안정하든지 말든지 별로 기상현상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권은 얘네들 말만 따라 불안정한 층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지만 대기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기현상은 일어나지가 않는다.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 그냥 특별한 거 하나는 유성. 자, 유성이 여기 이제 10권이거든. 10권을 뚫고 중간권쯤 와가지고 싹 이렇게 빛을 쫙 내면서 없어져. 여기서부터 대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유성들이 조그만한 그런 물질들이 지구에 막 다가오면서 여기서 이제 없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유성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중간권이야, 중간권. 자, 80km 이상, 혹자는 이거부터 해가지고 1000km까지라고 하거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열권이라고 해. 안정된 층 이렇게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왜냐하면은 거의 그냥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 분자 자체가 거의 없어,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온도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고, 사실은 너네 혹시 플랫 어스라고 아냐? 평평한 지구론자들. 미국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냐? 못 들어봤냐? 플랫 어서들이 있어. 플랫 어서라고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또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중에 이 10권에서는 기온의 온도가 1000도까지도 올라간다. 그럼 그 1000도를 넘는 그 온도에서 어떻게 인공위성이 지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1000도의 온도라는 것은 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는 공기 자체가 없어. 분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1000도가 여기를 다 줄로 싸고 있고 그런 건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간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도.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뜨거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공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느끼는 것은 그 공기의 열을 느끼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만큼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얘가 진짜 그만큼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0권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는 그냥 딱 하나만 알죠. 오로라 현상. 오로라 현상이 이 10권에서 일어나. 그리고 인공위성도 여기서 지나다니고 있고, 여기에 무슨 델린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할 거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이제 오로라만 기억하면 돼. 자, 기권의 층상 구조 지금 대륙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각각은 어떻게 구분된다? 올라가면서 기온이 상승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알게 되고 각각의 권역에 대한 이런 상태. 많은 거 여기 많이 있지만 딴 거 다 필요 없고 선생님이 여기 써준 것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돼. 이거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이거는. 그리고 되게 많이 문제 나와요. 특히나 오존층, 유성, 기상현상 요 얘기는 단골 문제야. 단골 문제. 이게 고등학교 가서 지구과학에서도 단골 문제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돼. 그리고 높이 요것도 기억하고.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 자, 요 정도 부분 자, 요 정도 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중간권과 성층권 사이, 중간권과 열권 사이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은 계면이라고 해요. 계면 뭐냐면 여기서는 이때는 밑에 거 위에야. 밑에 거에다 이름 붙여. 대륙권계면이야. 대륙권계면. 여기는 성층권계면. 여기는 중간권계면. 중간권계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 될 거는 중간권계면이 우리의 기권에서 온도가 가장 낮다. 온도가 가장 낮지.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기권의 층상 구조는 다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자, 그 다음 장 봅시다. 지구의 복사평형이야. 복사평형. 이름은 자, 열이 전달되는 과정 3개 혹시 아니?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 자, 전도랑 대류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자,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면은 사실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실려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인 게 그게 복사야, 사실은. 근데 이것을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아, 복사는 그냥 뭔가 태양이 우리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태양과 우리 사이에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태양하고 손이 붙어 있어가지고 전도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저기서 뭔가 뜨거운 열 에너지가 나한테 오고 있어. 그것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보내는 것을 그냥 복사라고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오케이? 자, 복사평형은 항상 에너지는 있잖아. 평형을 이루게 돼 있어.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터져. 뭐 열이 나서 터지는 거 뭐가 되죠. 뭔가 문제가 생겨. 근데 평형을 항상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구의 복사평형은 뭐냐면은 태양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그지? 지구에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지구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에너지가 계속 바다에 있으면 어떻게 에너지 과잉돼가지고 터지는 거야. 너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지구에서도 뭔가 복사 에너지를 보내고 있고 위에서도 태양에서도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지구가 무슨 태양에 영향을 준다 이게 아니야. 그냥 지구 바깥으로 복사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복사 에너지도 이렇고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 걸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그러고 지구가 그것을 반사하거나 내지는 우리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복사 에너지야. 대부분 적외선으로 방출된다. 적외선은 따뜻한 선이잖아. 야, 이거 현시차려 책 봐.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자, 지구의 복사 평형이야. 어떤 물질과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게 복사 평형이야. 지구의 온도는 우리가 살면서 물론 아침 저녁으로 춥고 덥고, 적도 쪽은 덥고, 극지방은 춥고 이런 건 당연히 변화가 있겠지만 지구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온도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 요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몇 도 차이는 안 나. 그게 사실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큰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자, 태양에서 어떤 에너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지구로. 지구로 어떤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어. 그럼 지구가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 받은 만큼 또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구에서 친형 에너지를 받은 것만큼이나 바깥으로 방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체의 어떤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림 봐봐. 68페이지의 그림. 자, 이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자. 나중에는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면 이거 실제로 숫자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 요거는 그냥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식 이것을 그냥 어느 정도 요런 거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돼. 자, 지구의 땅표 지표가 이렇게 딱 있는 상태고, 자, 지구 대기가 있어. 지구 대기. 자, 태양 에너지가 일단 100만큼이 무조건 내려와. 그냥 100이라고 치고 가정하는 거야. 100이 오면은, 자, 여기에서 반사가 그냥 바로 되는 것들이 있어. 대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에서 그냥 미안해. 반사가 돼버려. 또는 지표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지표에서 반사가 돼버리는 애들도 있어. 자, 에너지는 내가 흡수를 해야 내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반사가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안 돼. 그치? 근데 이렇게 반사가 되는 에너지가 총 100% 중에 30% 정도야.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몇이냐면은, 자, 이 100 중에 70%가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야. 이 100 중에 70% 흡수를 하는데 그 중에 대기에 흡수되는 게 20%가 대기에서 흡수가 되고 지표에서 흡수가 되는 게 50%가 흡수가 돼. 그래서 땅덩어리에 물을 바닷물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육지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 이 에너지가 바로 50이고 이 공기에 있는 공기 원자들 분자들한테 에너지를 준 게 약 20%가 된다.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요게 그냥 끝이야. 끝. 태양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건 다 끝이야. 이걸로. 자, 그런데 지표에서도 지구 대기에서도 자, 지표가 50%를 받으면은 얘도 지금 뜨거운 열기를 발산을 시키잖아. 그런 식으로 지구 지표에서 에너지가 올라가. 이게 복사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야. 여기서는 우리가 얘네들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에너지야. 얘네는 지금 지구에서 대기 또는 우주 공간 이렇게 발산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지구에서 발산을 하겠지. 그리고 이 대기에서도 20%를 받았잖아. 그치? 이 대기에서도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을 해. 그치? 그러면은, 자, 이게 지구에서 대기 쪽으로, 대기나 우주 공간으로 지표면에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린 애들이 전부 다 일로 가느냐? 아니야. 여기서 일부는 지구 대기로 흡수가 돼. 에너지가. 그럼 이 지구 대기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다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지표로 에너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얘가 다시 바깥으로 에너지를 보내기도 해. 지구 외권으로. 그러면은 자, 이게 양이 얼만큼 되느냐?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얼만큼 되느냐? 당연히 얼만큼 되겠니? 100에 70만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에너지 복사 평형이라 그랬잖아. 자, 지구가 받은 에너지, 흡수한 에너지가 얼마만큼이야? 100이면은 70만큼을 흡수했지. 그만큼을 방출을 해줘야지 지구가 에너지 평형을 이룰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여기로 옮기는 게 70%라는 거야. 얘는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순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 70, 내보낸 거 70. 요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지구 복사 평형이야. 자, 이해 가니? 뭔 소린지? 알겠어?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는 여기 있는 수치 하나하나들을 다 계산해 실제로. 이것을 지구과학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는 실제로 얘네 수치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가지고 얘는 몇인가 얘는 몇인가 그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내야 돼.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얘랑 다를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똑같아. 지구에서 태양에서 100%를 보내주면은 반사되는 거 70, 반사되는 거 30, 흡수되는 거 70인데 그 70대 흡수되는 것 중에 20%는 대기에 50%는 지표에 흡수가 되고 지표에 흡수된 것 중에 또 이 지표에 흡수가 됐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발생할 거야. 근데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 가운데에 대기가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기에도 에너지가 가게 되고 외부로도 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대기 자체도 받아들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방출을 한다고. 방출을 할 때 지표로도 방출을 하고 우주 공간으로도 방출을 하는데 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이 지표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와 지구 대기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합은 실제로 우리가 받았던 70%와 정확히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야 이게 있잖아. 봐봐. 니네가 처음 듣는다고 이걸 다 100% 이해하면은 그럼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냥 바로 듣자마자. 나도 이거 맨날 보고 또 보고 또 다시 한번 또 이것보다 좀 고급 자료를 보게 되고 뭐 고등학교 과학을 보고 뭐 대학교에 뭐 지구과학 이런 전공 도서를 보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는 거지 한 번에 다 이해되는 사람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한 번만 보고 그냥 끝낼 생각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기 나머지 30은 대기하고 지표에 있어? 얘네? 아니요 여기에? 아니 대기하고 나머지 30이 여기 있는 게 아니지. 30이라는 건 받은 적도 없잖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게 70밖에 없는 거야. 그럼 70만큼만 올려 보내면 되잖아. 그치? 얘는 30은 원래 이미 날아갔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그냥 우주공으로 날아간 애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애들인 거지, 얘네들은. 그치? 이 나중에는 여기서 이 반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빙하가 녹잖아. 우리가 지금 다 빙하가 녹아가고 있잖아. 빙하가 바로 반사시키는 되게 주범이었거든. 우리 지구의 빙하가 이 빛을 반사시키는 굉장히 큰 주범이었는데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기도 해. 이런 게 문제로 나와, 수능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구 받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지구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니? 지구 온난화지. 우리가 받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방출을 못하고 내가 점점 갖고 있는 게 많아지면은 어떻게 됐어? 에너지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똑같아. 자, 봐봐. 그래서 지금 옆에 볼게. 69페이지 지구 온난화야. 지구 온난화. 만약 지구에 공기가 없고 뭐 화성이나 달 같은 데였으면은 받아들이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완전히 동일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반사해놓은 거나 반사나 다름이 없어, 거의. 그런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존재하고 있잖아. 어떤 대기? 뭐, 질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잖아. 얘네들이 계속 지구 표면 그 상층부에 존재를 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평형을 계속 만들어내가고 있는 거야. 그때 기본적으로 평형을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70 나오고 70이 올라가는 건 현재 맞아. 근데 여기서 70을 받았는데 한 69밖에 못 올려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것이 왜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느냐? 바로 이 지구 대기에서 많은 것을 얘가 요만큼 방출시켜줘야 되는데 요만큼 방출시키지 못하고 지구 표면에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것 중에 일부를 지구 대기가 가져간다고 했잖아. 이 지구 대기가 예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버린 거야. 얘가. 그래서 지금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지구 안쪽에 이 대기 안쪽에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야. 그러면은 이 지구 대기가 점점 이 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는 건 왜 그러느냐? 이게 나중에 가면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이 되긴 해. 이산화탄소가 뭐 이렇게 파장을 흡수하는 이게 있어. 그 지금 너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야.
아니 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열을 잡아주나요? 이것은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에너지 파장 대역이 있어. 전자파 대역이. 그 대역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를 하는 건데 그것은 알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여기 대기에서 잡아두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많아져. 흡수를 한다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계속.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이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계속 지구에서 올라가야 하는 대기권으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구 대기에 잡아두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난화 현상이야. 그러면은 주범은 뭐야 결국? 온실가스야. 온실가스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이 지구 대기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붙잡아두고 있는 기체, 그게 바로 온실기체고 온실가스야. 그게 뭐냐? 이산화탄소. 뭐 여기 보면은 온실기체를 가지고 대기 중에 온실효과는 일으키는 기체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쳐놔. 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강화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지구 현상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자, 온실효과라고 하면은 애들이 다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왜냐하면 온실효과 하면 일단 지금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온실효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구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자, 달처럼 대기가 없는 공간에는 아침에는 태양이 비치는 때는 영하상 250도, 태양이 떨어지면은 영하 250도, 아주 극한의 공간이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온실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지구 대기가 있고 이 지구 대기가 어떤 온실 같은 형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구 자체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강화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서 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은 결국 왜 그러냐? 산업혁명 이후에 가스라든가 석유를 떼기 시작했잖아. 그치? 근데 너네 지난 시간에 우리 화학 변화했을 때 우리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돼 있어? CH 계열이라고 그랬어. CH 계열과 이걸 연소시키면 O2가 만나가지고 뭐가 나와? H2O랑 CO2가 나와. 이게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고. 그치? 우리가 화석연료라는 걸, 이게 다 화석연료야. 옛날에 우리가 진짜 석탄기 이럴 때 그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쌓여서 큰 압력과 압축을 받은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석유랑 석탄이야. 그러니까 CH라고, CH 걔네들은. 그 CH를 우리가 연소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화석연료라고 그래. 이게 화석연료. 자, 보면은 자, 지구의 온실기체 농도 변화가 쭈르르르 올라가고 있지. 이산화탄소 점점 증가하고 있고, 메테인도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도 쭈르르 점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현재 좀 이런 상태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너희도 좀 느끼지 않니? 올 겨울 되게 안 춥지 않냐? 나는 그래. 이제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눈도 많이 오고 정말 추운 날씨가 많이 있었거든? 정말 추웠어. 근데 나이가 먹다 보면 더 추워진다는데 나는 요즘 보면은 별로 춥다는 느낌을 못 받고 살아. 내가 실내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확실히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 여름은 진짜 죽을 것 같잖아. 점점 더 더워지고 있잖아. 옛날에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없어도 우리 살았었거든? 근데 지금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옛날에 에어컨 있는 집이 별로 없었거든. 내가 너희들만 할 때. 야, 근데 학교에 무슨 에어컨이 어딨어, 학교에. 자, 봅시다. 70페이지.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수면 상승, 육지면적 감소, 기상이변 발생,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자, 기상이변 발생에다가 거기다 요거 하나만 적어도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자, 기상이변의 가장 대표적인 야
자, 기상이변 얘기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엘니뇨하고 라니냐야. 이것은 나중에 지구과학 가서 배우게 될 거야. 이거 되게 조금 이름은 익숙하게 좀 알고 있을 거야. 한 번쯤 들어봤을 테니까. 엘니뇨. 엘니뇨, 라니냐. 나중에 심심하면 유튜브에서 엘니뇨나 라니냐 이런 거 한번 검색해봐. 그럼 재밌는 영상들 많이 있어. 내가 이따 한번 좀 보여주려고. 따뜻하네요. 응? 따뜻하네요. 딱 엘니뇨랑 라니냐는 아예 반대 현상이야. 반대 현상. 자, 73페이지 봅시다. 나 이 책이 가장 좋은 게 이건 것 같아. 진짜 이거 73페이지였는 중단은 핵심 정리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있는 이 페이지는 그냥 니들 머릿속에 다 외워야 돼. 정말 싹 다 머릿속에 그냥 그림으로처럼 그려져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여기 다 있을 거야. 다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모든 거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중단 핵심 정리 요거는 무조건 다 암기. 머릿속에 그냥 암기야. 싹 다 암기야. 싹 다 암기. 해줍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실력 강화 문제까지 문제 푸셔야 되고요. 서술형 문제도 푸시고.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물. 자,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거일 거야. 여기랑 그 다음 상대습도, 구름, 강수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이거 사실 이거 다음 장까지가 지금 뭐냐면은 날씨의 변화 이런 건데, 자, 오늘 내가 날씨의 변화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불안할 정도로 여기 되게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거야. 자,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고 좀 쉴게. 과학이 됐건 수학이 됐건 이런 과학,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 근데 그 재밌는 건 그거야. 너희들이 있잖아. 지금 들으면은 다 이해할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절대 못한다, 얘들.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내가 곱씹어보지 않으면 있잖아. 머릿속에 절대 암기가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자주 좀 듣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거다. 자, 대기 중의 수증기. 결국에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이 물이라는 놈들이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 현상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비가 뭐야? 눈이 뭐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이 물이 순환을 하면서 대기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데, 자, 이 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할 거야. 자, 대기 중의 수증기는 뭐 증발 또는 응결 이런 식으로 되는데, 봐봐. 우리가 물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물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니? 증발하지? 혹시 너네들 그게 너희들 교육 과정에 맞나? 확산. 확산은 증발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들이 물 분자들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이 공간을 채우는 거, 향수가 채우는 거는 그 향수 분자들이 여기를 여기 표면에 있다가 다 이렇게 떠다니면서 확산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 기억나니? 그럼 확산이라는 게 있어, 확산. 그런데 이런 확산이라는 게 있고, 그 물 수증기가, 물이 확산되는 걸 어떻게 보면 증발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자, 물이 이렇게 액체 상태에 있다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 이것을 우리 증발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공기 중에 어떤 수증기가 있다가 차가운 게 있으면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물방울로 되잖아. 그지?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걸 응결이라고 그래, 응결. 그러면 봐봐. 기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액화라고 그러지.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는? 기화. 이것을 있잖아. 물에다가만 적용을 하면은, 자. 그리고,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야.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액화라고 그래. 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을 당연히 기화지.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기화라고 하는데, 기화 중에 물일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증발이라고 그래, 증발. 그리고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걸 우리는 응결이라고 그래. 같은 말이야, 사실. 거의 틀리지 않은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응결이라는 게 왜 갑자기, 야, 물이라는 게 왜 증발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왜 수증기라는 게 다시 물이 응결이 돼가지고 물이 되기도 하냐? 우리가 응결되는 현상은 언제 항상 많이 볼 수 있니? 차가운. 그래, 차가운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온도가 높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갑자기 물이 되는 거잖아. 수증기로 있던 것이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면은 물의 형태로 바뀌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거야, 이 얘기. 자, 봅시다. 포화 상태랑 불포화 상태라는 게 있어. 요거 알고 있지?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다고 치자고. 어느 정도까지는 녹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녹잖아. 그 최대한으로 녹인 상태가 뭐냐면은 포화 상태인 거야. 녹을 수 있는 포화 상태야. 가장 많이 넣은 상태인 거지. 그치?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버스에 예를 들어서 뭐 50명 타는 버스인데 120명이 탔어. 그럼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찰 수 없는 상태. 그럼 불포화 상태는 뭐냐?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그래.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은 공기 중에도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이 정해져 있어. 그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걸 지금부터 이게 그래프로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냥 요것만 얘기하자.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항상 제일 먼저 처음은 이 X축과 Y축의 단위가 뭐냐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자, 포화 수증기량 우선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가 기온이야. 그리고 여기가 위가 수증기량이야, 수증기량. 자, 단위까지는 쓰지 않을게. 그냥 일단 이렇게 알아봐. 자,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봅시다. 자, 빨래가 있잖아. 빨래를 넣어놨어. 온도가 높아야 잘 마르니 아니면 온도가 낮아야 잘 마르니? 높아야 잘 마르지. 그러면은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을 품을 수 있는 양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기온이 높아져. 기온이 높아지면은 그 안에 기체 상태야. 기체 상태로. 기체 상태인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그 캐패시티, 양이, 그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야. 내가 기온이 높아지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엄청 많아진다고. 자,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양이 적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야. 그러면은 기온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기온이라고 하자. 요 정도 기온일 때 있잖아. 수증기량이 있잖아. 여기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우리는 이 기체, 이 정도 기온의 기체에서는 이 정도의 수증기량밖에는 채울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얘보다 수증기량이 많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지는 거야. 물이 돼버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니? 자, 그럼 이 똑같은 양을 내가 요 정도에다 갖다 놔볼게.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보자. 수증기량은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졌어. 그런데 이 수증기는 앞으로도 요만큼이나 더, 이만큼이나 더 이 정도 기온에서는, 자, A 기온이라고 하고, 우리 자, 여기 하나 써보자. 여기를 A 기온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내가 A 프라임 양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로 올라간 기온을 내가 B라고 하고, 여기의 것을 B 프라임 양이라고 해볼게. 이때의 포화 수증기량, B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B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 정도 수증기량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고 쳐보자. 이 정도의 수증기량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요만큼이나 수증기를 더 품을 수가 있겠지. 이 정도의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는 그럼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인 거야. 불포화 상태. 그럼 얘가 포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수증기량이 더 필요하겠어? 여기에서 요만큼. 이거의 양이 몇이야?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얘들. 자, 이거 B'에서 A'만큼을 뺀 것만큼 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우리가 더 넣을 수가 있다고, 수증기를. 그치? 그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자, 물론 이런 상황만 있냐? 아니야. 얘보다 기온이 낮아졌다고 쳐보자고. 여기 C라고 한번 해볼게. 얘랑 기온이 낮아졌어. 그러면 이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C'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자, 얘가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수증기량은 지금 얼마만큼 있는 거야? 이만큼. 자, 수증기량은 지금 현재 이만큼이 있어. 맞아? 그러면 봐봐. 얘는 이 포화 수증기량을 넘어선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여기 이만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로 바뀌는 거야. 수증기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얘가 그럼 물이 돼버려, 물. 그럼 물이 된다는 건 뭐야? 얘만큼이 응결이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봐봐. 우리가 지금 현재 콜라를 먹는다고 치자. 지금 현재 비기온이야.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이 이 정도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콜라를 놔두면 콜라 주위는 굉장히 차가워질 거 아니야. 콜라가 차가울 테니까. 우리의 기온은 이건데 콜라의 기온은 C인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콜라 그 캔 근처로 간 이 수증기들은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같이 이게 막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이 포함되어 있는 물 중에 일부는 얘 이렇게 응결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만큼의 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제 뭐 이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하니까 당연히 계속 와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물이 계속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지금? 자, 요것만 해석 잘해도 있잖아. 일단 너희들 거의 이 단어는 한 80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요거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요거를 정리할 건데,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해석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따라서 그 기온에 있는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야. 요거야. 그러면은 이 수증기량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만큼이 물로 되는 거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더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지? 자, 여기서 점이 왔다 갔다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요걸 가지고 지금 너희들한테 수업을 할 거니까 자, 잘 기억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오늘 좀 할 게 많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하자.